안녕하세요. 놀이코딩 수학 2급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인데요. 바로 반복 구조 이해하기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블럭을 넣다 보면요.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같은 블록을 계속 쌓아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거를 그냥 반복하기 블럭으로 효율적으로 좀 더 놓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반복 블럭이에요. 그래서 반복 블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계속 반복하기가 있고 횟수를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실행되도록 하는 명령 블록인데요. 특이하게 이 블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안에 무언가를 넣도록 생겼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뭐 계속 반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반복을 어떤 것들을 할지 제가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넣어 있는 여러 가지 블럭들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거죠. 여기에는 뭐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색깔을 바꾸는 것도 넣을 수 있고요. 특히 어디만큼 뭐 하기? 이동하는 거. 그리고 저는 어떤 걸 많이 사용하냐면 모양 바꾸기 많이 사용합니다. 자, 모양 바꾸기. 좀 더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면 일단 산만큼 이동하면서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이기,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이 블럭을 넣어서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어떤 오브젝트를 갖다 놨을까요? 바로 램프의 요정, 이 지니를 오브젝트로 갖다 놨는데요. 지니가요, 회전할 때 그냥 양옆으로만 회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 이렇게 크기 조절점이 있고 오브젝트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방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엔트리봇,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엔트리봇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의 방향점이 요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전 방식은요, 이거를 한 바퀴 돌리는 회전 방식이 되고요. 이 두 번째 회전 방식은 양옆으로, 사이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바다에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한다? 회전 방식을 이걸로 표현해 놓으면 이게 부딪히면서 확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알라딘 배경에 날아다니는 지니와 그리고 누구? 바로 낙타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왔다 갔다 하고요. 밑에서. 그리고 지니는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주요 명령은 무엇이냐? 화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 지난 강의에서 이 화면 어떤 벽에 닿으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이런 거 우리가 조건 블록으로 넣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거 말고 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새로운 블록을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면서 이 벽에 지니가 이쪽을 바라보고 이동하다가 여기에 탁 닿아요. 딱 닿으면서 튕겨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 함께 블럭으로 넣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냐면 이동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는 걸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의 못 그리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이다.
자, 진이가 이렇게 있어요. 진이라는 오브젝트를 제가 추가했어요. 자, 이랬을 때 바로 우리 몸 안에 어떤 점이 있었고 오브젝트에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화살표가 튀어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가면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있으면 바로 5만큼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겨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가? 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 함께 코딩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제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예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이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낙타는 이 아래쪽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면 안에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게끔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게끔 하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코드 보기 저는 눌러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요, 요렇게 코드 하나씩 입혀 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장면 추가하기를 눌러서 새로운 장면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새로 만들기,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아예 새롭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작품을 하나하나 다 저장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저장했던 그 작품들 안에 어떤 코드가 쓰였는지 그 코드를 나중에 그대로 복사해서 또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습했던 거 그대로 그냥 저장 안 하시지 마시고 하나 다 저장해 놓으시고, 저장한다고 다른 사람이 내 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로 해두면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저장해 두시고 내가 만든 작품들 나중에 뭐 잠깐 짬이 날 때 재미있는 게임 작품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이들에게 공개해서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면 2에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알라딘 배경 한번 골라볼까요? 알라딘. 그러면 알라딘 배경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요정을 써주면 여기 요정이, 램프의 요정 진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낙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낙타 이렇게 추가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는 하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밑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램프의 요정 진이를 이쪽 오른쪽에 위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낙타부터 한번 우리가 이 블럭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낙타가요,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블록을 먼저 꺼내 와야 될까요? 계속 반복하기. 우리는 움직임에 계속 반복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에 있죠? 계속 반복하기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주는 우리 명령을 한번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주는 거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있죠. 여기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 이동 방향을 10만큼 움직이기. 그러면 지금 낙타가 이쪽에 있어요. 낙타의 이동 방향이 지금 화살표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낙타 이동 방향이, 낙타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 방향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10만큼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지금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서 너무 빠르니까 이동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3만큼만 움직여줘 라고 해서 숫자를 3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정도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움직이는 걸로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로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눌러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끝에 닿아서 어떻게 튕기는지 볼게요. 근데 튕기긴 튕기는데 튕겨서 반대쪽으로 가긴 하는데 모양이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 양옆으로만 바뀌게 지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회전 방식을 바꾸게 되니까 낙타가 벽에 닿았을 때 바로 양옆으로만 지금 모양이 바뀌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방식이에요. 내가 모양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복제해서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 복사를 해야겠죠? 이거 그대로 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고 여기 있는 바로 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그대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있는 이 낙타에 들어가 있는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이 플러스 버튼 위쪽에 있는 나의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나의 보관함에 이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 통째로 내가 했던 이 코드를 이렇게 서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넣어두시고 이게 만약에 낙타 이동이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낙타가 이동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니를 클릭하시고 이 지니 클릭에 요 낙타 이동을 그대로 끌어내시면 똑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나의 보관함에다가 다른 작품을 만들 때 사용했던 코드들도 그대로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작품 코드 뭐였지? 지난번 작품을 저장을 안 했으면 그 코드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엔트리에서는 나의 보관함이라고 해서 보관함에 내가 언제든지 쏙쏙 꺼내 쓸 수 있도록 코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 블록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보면 제가 이 오브젝트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바로 다음 장면에 꺼냈을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나의 보관함에 넣었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니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바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3 말고 5만큼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까요? 튕겨 나가자마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위아래로 바뀌죠. 그러면 램프의 요정 지니도 우리가 어떻게 회전 방식을 이렇게 가로로 바꿔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회전 방식 바꿔주시고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고, 자, 그런데 뭔가 어색하죠? 이거는 왜 어색할까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지니의 이동 방향으로 우리가 5만큼 움직이기인데 이동 방향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지니를 이쪽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꿔주셨을 때 여기 보면 270.5도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270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게 무한히 반복시켰을 때 살짝 방향이 좀 틀어져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270도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낙타도 마찬가지죠. 낙타의 이 이동 방향도 90.2도예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이것을 계속 반복시키다 보면 낙타가 어느 순간 하늘 위로 살짝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90도로 명확하게 그냥 딱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동 방향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 방식까지 우리가
체크해서 만들어 보는 거 해봤는데요. 한번 시작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지금 살짝 다르죠. 왜 속도가 다르냐면 바로 이동 방향을 얼마만큼 움직이기 이 숫자를 다르게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넣으니까 좀 심심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라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냐면 알라딘은 야호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야호. 자, 그리고 야호를 1초 동안 말하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과 관련된 이 생김새 버튼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하고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디에 놓아야 될까요? 바로 시작하기 버튼 아래에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램프의 요정 지니가요. 먼저 야호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죠. 그런데 이 야호 1초 동안 말하기를 어디에 넣으면 결과값이 달라지냐면 계속 반복하기 이 블럭 안에 넣으면 계속 야호를 말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야호, 야호 이렇게 되죠. 야호 말하고 어때요?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이동 방향으로 5만큼씩 움직이는데 계속 1초 말하고 5만큼 움직이고 1초 말하고 5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초 말할 때 잠깐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멈춤이 계속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면 안 되니까 이동 방향으로 5만큼씩 움직이기만 바로 계속 반복하기 버튼에 들어가 있고, 나는 여기서 0.1초 말고 얼마만큼 말하면 1초 동안 말하기. 그럼 아주 빠르게 말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자, 0.1초, 0.5초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하기. 야호! 하고 바로 출발하죠. 그럼 좀 더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호! 자,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말하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안녕을 말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안녕을 계속 말하면서 움직이죠. 왜냐면 몇 초 기다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움직이면서 그냥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나는 계속 말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말풍선이 계속 뜨게 하려면 몇 초 기다리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말만 하면서 같이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말하는 것도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 안에 움직임을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그런 오브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화면 안에서 움직이기 꼭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복습하실 때 제가 알려드렸던 나의 보관함, 이쪽에 있는 나의 보관함에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들 하나씩 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 만약에 저장해 놓으셨다면 그 작품들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나의 보관함에 항상 하나하나씩 이름 바꿔서, 이름 안 바꾸면 이게 나의 블록으로만 저장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블록인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움직임을 주는 블록 또는 조건 블록인데 어떤 조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는 조건 블록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